남성 대 남성의 번식적 서열에서 상승하기 위해 다투는 치열한 전쟁. 인류의 진화적 역사를 관찰할 때 인간 남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단순한 사회적 지위 싸움을 넘어서 번식적 서열을 높이려는 치열한 투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어느 동물학자가 지구를 방문하여 인간을 연구한다면 그는 인간의 성적 행동과 사회적 구조에서 일부다처제를 선호하는 본능적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체 크기에 있어서의 성적 이형, 폭력적인 성향, 여러 명이 성적 상대를 가지려는 경향, 성숙기에서의 암수 간의 차이는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려는 종의 특징 중 하나는 성공의 대가가 큰 만큼 실패의 결과 또한 혹독하다는 점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수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일부다처제적 사회는 필연적으로 번식에 실패한 많은 남성 독신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남성들은 종종 욕구불만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남성은 법적으로 일부일처제가 강제되는 사회적 구조 덕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렘을 소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고도의 성적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남성의 경쟁은 수컷 사슴과 매우 흡사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극단적일지도 모릅니다. 인간 여성은 1년 내내 임신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남성의 경쟁은 사슴보다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남성들은 서로 다른 남성의 파트너를 탐내는 동시에 자신의 파트너가 다른 남성에게 탐내질 것이라는 암시만으로도 질투와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처럼 질투심은 인간 남성에게 깊이 내재된 본능적 감정으로 이는 번식적 서열에서의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였던 윈스턴 처칠은 인간을 질투에 사로잡힌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수컷 대 수컷의 성적 경쟁이 여전히 현대사회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쟁의 배후에는 더 많은 번식 기회를 차지하려는 본능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류학자 로빈 폭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 전사들을 예로 들며 그들이 번식적 서열에서 조금이라도 더 위로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거대한 코끼리 바다 표범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킬레우스, 아이아스, 오디세우스, 아가멤논과 같은 전사들은 가장 크고 강한 개체들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의 암컷을 차지하는 1인자 수컷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번식적 서열을 향한 남성들 간의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물론 경쟁의 형태는 더 이상 물리적인 싸움이나 전쟁과 같은 형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회적 지위, 경제적 성공,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를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번식적 서열에서의 상승을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 직업을 가지거나 높은 학력을 갖추거나 외모를 가꾸는 것 모두가 자신을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기 위한 현대적인 방식의 경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결과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를 낳기 마련입니다. 승자는 더 많은 자원을 소유하고 더 많은 번식 기회를 가지는 반면 패자는 소외되고 번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일부일처제가 강제되는 구조는 사실상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있어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에서의 실패로 인해 번식 기회를 얻지 못하는 남성들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남성 간의 성적 경쟁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의 구조와 깊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번식적 서열에서의 상승을 위한 투쟁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이며 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사회의 복잡한 심리와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와 성적 행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번식적 서열에서의 상승을 위한 남성들 간의 경쟁은 우리의 본능과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쟁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대중문화에서는 남성성이 부각되는 캐릭터들이 인기를 끌고 힘과 성공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남성성을 대표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곤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표현은 번식적 경쟁에서의 우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며 남성들 사이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고급 자동차, 넓은 집, 화려한 직업 등은 모두 사회적 성공과 번식적 서열 상승의 상징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쟁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들 사이의 경쟁은 때로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이러한 압박감은 때로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나 우울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경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성취감과 자부심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따라서 번식적 서열에서의 상승을 위한 경쟁은 단순히 생물학적 본능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감정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자연 상태에서의 생존 경쟁만으로 구성되지 않지만 여전히 본능적인 번식적 서열의 개념은 현대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적 지위를 통해 자신의 번식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직장에서의 승진, 경제적 부의 축적,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경쟁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 간의 갈등과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번식적 서열에서 상승하기 위한 남성들 간의 치열한 성적 경쟁은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이 경쟁은 진화적,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며 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행동의 많은 부분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경쟁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닌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향한 경쟁으로 변모했으며 이는 여전히 우리의 삶과 사회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간의 복잡한 본성과 사회적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화성 출신의 어느 동물학자가 지구를 방문해 호모 사피엔스를 관찰한다면 신체 크기에 있어서의 성적 이형이며 폭력적인 성향이며 여러 명의 성적 상대를 가지려는 성향이며 성숙기에 있어서 암컷과 수컷 간의 차이 등을 토대로 하여 인간은 내심 일부다처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결론 내릴 것이다. 그런데 하렘을 소유하려는 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즉 성공의 대가가 큰 만큼 실패의 결과 역시 혹독하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의 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더욱 일부다처제적일수록 번식을 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린 욕구불만에 사로잡힌 분노에 사로잡힌 남성 독신자들이 더 많아지게 마련이다. 사실 대부분의 남성은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강요된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렘을 소유하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렘을 소유하는 것을 그저 먼 옛날의 생물학적 추억으로만 여기는 오늘날의 우리 인간과 같은 종에서도 고도의 성적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인간 남성은 수컷 사슴과 비슷하게 진화해왔다. 아니, 인간 여성이 1년 내내 임신 가능한 상태로 주위에 널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인간 남성이야말로 수컷 사슴보다 더한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의 수컷들이 서로 남의 여성들을 넘보는 동시에 자신이 남의 여성에 대해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가 자기 여성들을 넘볼 수 있다는 암시만 주어도 불쑥 질투심에 가득 찬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의 말을 원용하자면 인간은 종종 질투에 사로잡힌 짐승이 되고 또 사실상 그렇게 질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수컷 대 수컷의 성적 경쟁의 배후에 놓인 동기는 늘 불변하다. 인류학자 로빈 폭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트로이의 해변에 주둔한 그리스 전사들의 모습은 마치 사회적, 번식적 서열에서 조금이라도 더 위로 상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대한 코끼리 바다 표범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킬레우스, 아이아스, 오디세우스, 아가멤논, 디오메데스 같은 전사들은 덩치가 크고 번지르르하며 가장 싸움을 잘하는 동물과 마찬가지다. 1인자인 코끼리 바다 표범 수컷이 대부분의 암컷을 차지하듯 이들 우세한 전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암컷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동적이란 법도 없다. 암컷이야말로 단순히 수컷 대 수컷 간의 경쟁을 자극하는 존재 이상이다. 실제로 종종 자기 애인을 시켜서 현재의 자기 남편을 죽이게 하는 판무파탈 악녀들도 있다.